모닝인 뉴욕 김한희 특파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아무래도 지난주부터 이번 주 바로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사상 최고치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이어졌었는데 이제 이 부분이 조금은 일단락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뉴욕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네, 어제 하루 쉬었던 뉴욕 증시가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강세를 보였지만 오후 들어 기술주를 중심으로 주식시장이 하락했습니다. 연이은 랠리에 따른 피로감이 작용하면서 차익 실현이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장중 사상 최초로 5,500선도 돌파했던 S&P와 7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나스닥은 모두 하락 마감했고 다우만 상승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산업 평균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77% 오른 39,134.76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S&P 500 지수는 0.25% 떨어진 5,473.17을, 나스닥 지수도 0.79% 빠진 17,721.59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뉴욕 주식시장은 주식 옵션과 주가지수 선물, 주가지수 옵션 등 세계 금융상품 만기가 겹치는 이른바 새마녀의 날을 하루 앞두고 극심한 변동성을 보여줬습니다. 엊그제 시총 1위를 차지했던 엔비디아, 거래일 기준 하루 만에 전 거래일의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하면서 다시 2위로 물러났습니다. 초반 상승세로 출발해 오전 한때 3.8%까지 올라 52주 신고가를 썼지만 오후 들어 내림세로 돌아서 하락폭을 키웠습니다. 엔비디아는 결국 전장보다 3.54% 내린 130.78달러에 마감했습니다. 그동안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대거 나왔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다시 엔비디아가 시총 1위 자리를 내준 마이크로소프트 MS는 전 거래일보다 0.14% 하락해 1위 자리를 다시 차지했고 애플은 2.15% 하락해 3위를 기록했습니다. 주요 AI 관련주인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와 델의 경우 어제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AI 스타트업 xAI의 슈퍼컴퓨터에 이 회사들의 제품을 쓴다고 밝혔기 때문에 장중에는 각각 8%, 2% 넘게 올랐지만 결국은 소폭의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엔비디아가 3% 이상 급락했지만 제2의 엔비디아로 불리는 AMD는 5%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AMD는 전 거래일보다 4.62% 올랐는데요. 오늘 미국의 유명 투자사 파이퍼 샌들러가 AMD의 투자 등급을 비중 확대로 올리고 목표가도 175달러를 제시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파이퍼 샌들러의 분석가 하시 쿠마르는 AMD가 AI 전용 칩 시장에서 좋은 위치를 선점하고 있다면서 하반기에 매출이 급증할 것이라고 등급과 목표가 상향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컨설팅 회사인 액션추어는 지난 3분기 회계연도에 생성 인공지능 예약이 9억 달러 이상이라고 보고하면서 7.29% 상승 마감했습니다. 바이오 제약사인 길리어드 사이언스는 자사의 약물인 레나카바피르가 후기 단계 시험에서 여성의 HIV 예방에 100% 효능을 입증했다고 발표해 주가는 8.46% 급등했습니다. 네, 자, 뉴욕 증시에서 급등나게 했었던 그런 이유들, 종목에 대한 소식도 좀 들어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아무래도 경제 지표도 한번 점검이 필요할 텐데요. 고용 쪽과 그리고 관련돼서 주택에 대한 내용들도 나왔습니다. 시장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좀 보고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오늘도 고용과 부동산, 제조업 등의 지표들이 발표됐는데요. 경제 지표들이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미국 고용시장이 계속 냉각되고 있다는 신호에 주택시장도 약세를 보였는데요. 제조업 둔화 가능성도 주목하면서 오전까지만 해도 증시에 긍정적이었죠. 먼저 개장 전에 발표된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3만 8천 건으로 직전 주보다 5천 건 감소했습니다. 다만 월가 기대치 23만 5천 건을 웃돌면서 예상보다 약한 고용시장을 보여준 거죠. 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6월 2일에서 8일 주간
182만 8천 건으로 전주보다 1만 5천 건 늘었습니다. 높은 수준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 지속은 미국의 노동시장 과열이 해소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주택시장도 약세를 보였는데요. 상무부가 발표한 5월 신규 주택 착공 건수는 개정조절 연율 기준 전월 대비 5.5% 감소한 127만 7천 채로 집계됐습니다. 전문가 예상치와 전월 수치에 모두 못 미쳤는데요. 지난달 건축허가 승인 건수도 전월 대비 3.8% 줄어든 138만 6천 건으로 전망치 145만 건과 전월 144만 건 수치를 둘 다 하회했습니다. 미국의 올해 1분기 경상 적자는 전분기 대비 159억 달러 늘어난 2,376억 달러로 시장 예상보다 증가폭이 더 컸습니다. 5월 닐 카사카리 6월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제도 제조업 지수도 1.3으로 5월 4.5에서 하락했고요. 예상치 5.0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물가지수는 고용이 개선되는 동안 상승했지만 여전히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또 오늘 미국 재무부는 2024년 상반기 환율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미국 재무부는 중국과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독일 등 7개 국가를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했습니다.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7여년 만에 작년 11월 미국의 환율 관찰 대상국에서 제외된 데 이어서 이번에도 빠졌습니다. 일본의 경우 작년 6월 환율 관찰 대상국 명단에서 빠졌다가 1년 만에 다시 명단에 올렸습니다. 유럽에서는 영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7회 연속 동결했는데요. 지난 5월 인플레이션 상승률이 2%대로 하락했지만 영란은행이 금리를 동결하면서 7월 초 총선에 따른 부담에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아울러 2명의 금리 인하 소수 의견이 유지돼 향후 금리 인하 기대가 커졌습니다. 다음 통화정책위원회는 8월 1일 열리는데요. 로이터는 지난주 경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8월 위원회에서는 금리 인하 결정이 나올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번 주 마지막 장 거래일인 내일도 주요 경제 지표들은 계속 발표되는데요. 내일은 6월 S&P 글로벌 제조업 PMI, 6월 S&P 글로벌 서비스업 PMI, 5월 기존 주택 판매, 5월 경기 선행지수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네, 경제지표 나온 것들 얘기 들어보니까 약간은 미국의 경기가 누그러지는 그런 부분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1일 날 또 봐야 되는 제조업하고 서비스업도 연속성이 이어질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모닝인 뉴욕이었습니다.